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4번째 이야기. 앤의 고백. 소풍을 가기 전 월요일 오후에 마릴라는 화가 난 얼굴로 자기 방에서 내려왔다. 앤. 마릴라는 깨끗한 테이블 위에서 콩을 까고 있는 앤을 불렀다. 앤은 다이애나가 가르쳐준 대로 개암나무 골짜기의 넬리를 멋들어지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혹시 내 자수정 브로치 못 봤니? 어젯밤 교회에서 돌아온 다음에 바늘꽂이에 꽂아둔 것 같은데 못 찾겠구나. 앤이 머뭇거렸다. 그게 아까 아주머니께서 봉사활동 가셨을 때 방문 앞을 지나치다가 바늘꽂이에 꽂혀 있길래 잠깐 보려고 들어갔어요. 마릴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만졌니? 네, 그냥 어떤지 한번 달아봤는데. 앤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건 잘못된 짓이야. 어린애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애초에 내 방에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그리고 네 물건도 아닌 것을 만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 브로치는 어디에 뒀니? 화장대 위에 도로 올려놨어요. 아주 잠깐 만져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손댈 생각은 없었어요. 아주머니 방에 들어가는 게 잘못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이제 깨달았으니 2번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제가 한번 알아들으면 2번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게 제 장점이에요. 하지만 넌 제자리에 두지 않았잖니. 브로치는 화장대에 없었어. 너가 가져갔거나 다른 곳에 놔둔 게야. 앤이 재빨리 답했다. 제자리에 올려놨어요. 바늘꽂이에 꽂았는지 도자기 접시에 올려놨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화장대 위에 올려둔 건 확실해요. 다급하게 대답하는 앤의 말투가 마릴라에게는 건방지게 들렸다. 마릴라는 이번 일을 분명히 해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가서 찾아보마. 너가 돌려놨으면 제자리에 있겠지. 만약 없다면 너가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야. 알았니? 마릴라는 방으로 돌아가 화장대뿐 아니라 혹여나 브로치가 있을 만한 다른 곳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마릴라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앤, 브로치는 없어. 그리고 너가 인정했듯 그걸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은 너야. 자, 사실대로 말해봐. 브로치를 어떻게 했지? 밖에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렸니? 앤이 마릴라의 분노에 찬 눈을 바라보며 시무룩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브로치를 밖에 가지고 나간 적은 없어요. 단도대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절 거기에 끌고 나가신데도 그게 다예요. 정말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앤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라고 말했을 뿐이었지만 마릴라에게는 반항하는 것처럼 들렸다. 마릴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앤. 난 다 알아. 그러니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사실대로 고백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방에 꼼짝 말고 있어. 콩을 가져갈까요? 앤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필요 없다. 내가 마저 할 거야. 넌 내가 말한 대로 해.
앤이 올라가자 마릴라는 심란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했다. 마릴라는 소중한 브로치가 걱정이었다. 앤이 잃어버렸으면 어쩌지? 그 아이가 한 일이 뻔한데 안 했다고 시침이 떼는 것하고는. 그것도 아주 순진한 척을 하고는 말이야. 아주 못됐어. 마릴라는 불안하게 콩깍지를 까며 생각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물론 앤이 브로치를 훔치거나 할 생각은 없었을 거야. 그저 갖고 놀거나 상상 따위를 하려던 거였겠지. 하지만 앤이 가져간 것은 확실해. 앤이 방을 다녀간 다음에 그 누구도 얼씬거린 사람이 없었잖아. 그런데 브로치는 없어졌어. 그럼 확실한 거지. 내 생각엔 앤이 잃어버렸었는데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게 난 더 걱정이 돼. 난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집에 둘 수는 없는데. 그건 성질이 고약한 것보다 더 나쁘잖아. 믿지 못할 아이를 집에 둔다니 정말 끔찍해. 오늘 애는 교활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했어. 그게 브로치가 없어진 것보다 더 속상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아프진 않았을 텐데. 마릴라는 저녁 내내 짬이 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브로치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잠들기 전 동쪽 다락방에도 들렀지만 허사이긴 매한가지였다. 애는 브로치에 대해서는 더는 모른다는 식이었고 마릴라는 그럴수록 앤이 범인일 거라고 더욱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마릴라는 매슈에게 브로치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다. 매슈는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치였다. 앤에 대한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앤에게 불리한 건 매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화장대 뒤로 떨어진 건 아니고? 매슈는 더는 해줄 말이 없었다. 마릴라가 대꾸했다. 화장대를 드러내고 서랍안도 샅샅이 뒤졌어요. 구석구석을 전부 다요. 하지만 없었다고요. 아이가 가져갔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참혹하지만 진실이라고요, 매슈 오라버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셈이지? 매슈는 이번 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본인이 아닌 마릴라라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침통하게 물었다. 매슈는 참견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방에서 꼼짝도 못하게 할 거예요. 어디로 들고 나갔는지 말해주면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크게 혼 좀 나야 해요. 마릴라는 지난번에 이 훈육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고는 쌀쌀맞게 말했다. 매슈가 모자를 집어 들고는 말했다. 그래, 혼을 좀 내야겠지. 나는 빠지겠네. 나더러 참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릴라는 모두에게 버려진 기분이었다. 린드 부인의 조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가 더 심각한 얼굴로 내려오고 말았다. 앤이 더는 고백할 게 없다며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브로치를 가져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애써 마음을 가누었다. 밤이 되자
마릴라는 본인의 표현대로 뻗어버렸다. 이실 직구할 때까지 방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할 거야. 어떻게 할지는 너가 판단해. 마릴라는 단호했다. 하지만 내일 소풍이란 말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소풍도 못 가게 하시려고요? 오후 한나절만 밖에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는 있으라고 할 때까지 얼마든지 방에 꼼짝 않고 있을게요. 제발 소풍만 가게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기 전엔 소풍이고 뭐고 없다. 아주머니. 애는 애원했지만 마릴라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수요일 아침은 맑고도 밝아 마치 소풍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날 같았다. 새들이 초록 지붕집 위에서 지저귀고 뜰에 핀 흰나리꽃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창문으로 살며시 들어와 복도와 방을 방방거리며 뛰어다녔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은 여느 때처럼 동쪽 다락방에서 아침 인사를 건넬 앤을 기다리는 듯 가지를 흔들어댔다. 하지만 애는 창가에 없었다. 마릴라가 아침 식사를 챙겨 다락방으로 왔을 때 애는 창백하고 굳은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입은 꼭 다물고 있었지만 두 눈은 반짝였다. 마릴라 아주머니, 사실대로 말할게요. 응, 그래. 어디 들어보자꾸나. 마릴라가 식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또 한 번 그녀의 훈육법이 통한 것이리라. 하지만 기분은 씁쓸했다. 앤이 공부한 내용을 읊어대는 학생처럼 줄줄이 외기 시작했다. 제가 자주정 브로치를 가져갔어요. 말씀하신 대로요. 방에 들어갔을 때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브로치를 가슴에 달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적한 황야에 가서 코델리아 피츠제럴드 공주 놀이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자수정 브로치를 하면 공주가 된다고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만 같았거든요. 다이애나와 저는 로즈베리 꽃으로 목걸이를 만든 적이 있었지만 그건 자수정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로치를 가져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제자리에 가져다 두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오래 갖고 있고 싶어서 길을 빙 둘러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빛나는 호수 위에 다리를 건너다가 브로치를 한 번 더 보려고 꺼냈죠. 햇살에 비친 자수정은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때 브로치가 제 손가락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빛나는 호수 아래로요. 이게 진실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꼬마가 자신이 아끼는 보석을 훔쳐서 잃어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목조목 자초지정을 잘도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앤. 무슨 이런 못된 애가 다 있니? 마릴라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앤은 차분하게 말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벌을 주시는 게 옳아요. 그런데 벌을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주시면 안 될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풍 가고 싶어서요. 어머나 세상에, 소풍이라니. 너한테 오늘 소풍 따위는 없다. 앤셜리, 그게 네 벌이야. 그리고 그건 네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릴라의 손을 움켜쥐었다. 소풍을 못 간다니요? 하지만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 정말 소풍 가야 해요. 제가 소풍 가려고 사실대로 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식으로든 벌을 주셔도 상관없지만 제발요. 제발, 제발요. 소풍은 가게 해주세요. 아이스크림은 어쩌라고요. 전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릴라는 애원하는 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소용없다. 소풍은 안 돼. 그게 다야. 더 이상은 없다. 앤은 마릴라가 더 이상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앤은 두 손을 모으고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더니 고개를 침대에 파묻었다. 그러고는 절망과 좌절로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마릴라는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왔다. 어머나 세상에, 정신 나간 아이가 아닌가 몰라. 제정신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잖아. 아니지, 제정신인데 저렇게 행동한다면 그게 더 나쁜 거지. 아, 이를 어째. 린드 부인의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봐.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돌이킬 수도 없어. 절망적인 아침이었다. 마릴라는 신경질적으로 일에만 몰두했다. 현관을 쓸고 시간이 남자 마구간을 청소했다. 천방과 현관은 굳이 닦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정원에 나가서는 낙엽도 걸어모았다. 점심 식사를 차리고 나서 계단을 올라가 앤을 불렀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앤은 고개를 내밀었다. 우울한 표정이었다. 내려와서 식사해라, 앤. 먹고 싶지 않아요, 아주머니. 앤이 훌쩍이며 말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는 아주머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 마음을 찢어 놓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해 드릴게요. 그때가 오거든 제가 용서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더러 뭘 먹으라고 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해요. 특히 삶은 돼지고기와 채소라면 더더욱이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마릴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매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쏟아내었다. 매슈는 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성과 아이가 안쓰럽다는 감성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웠다. 아이가 브로치를 가져간 건 잘못이지.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 애가 그렇게 소풍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앤처럼 매슈도 이처럼 눈물을 자아내는 상황에선 돼지고기와 채소 요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눈앞에 차려진 접시를 침울하게 내려다보았다. 매슈 오라버니, 정말 놀랍네요. 아이한테 너무 관대한 건 아니에요? 애는 자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요. 앤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됐겠어요? 그런데 오빠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네요. 아이 편을 들고 있잖아요. 제 눈은 못 속여요. 매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애가 아직 어리잖아. 좀 봐주지 그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릴라가 비꼬듯 말했다. 마릴라가 말을 대받아치자 매슈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식사 분위기는 암울함 그 자체였다. 그나마 분위기를 밝게 해준 것은 일꾼인 제리부트였는데 혼자서 까불어대는 꼴이 마릴라 눈에는 성가시게 보이기만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빵 반죽을 만든 다음 암탉에게 모이를 주고 나자 마릴라는 지난 월요일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벗어둔 검은색 레이스 숄에 구멍이 난 것이 생각났다. 그것을 수선하려고 방으로 올라갔다. 숄은 트렁크 상자 안에 있었다. 옷을 꺼내들자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보랏빛으로 반짝이며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 마릴라는 숨을 죽이고 그 물건을 잡아챘다. 레이스 올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자수정 브로치였다. 마릴라의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고 말았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지? 내 브로치가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베리 연못에 빠졌다고 했던 말은 다 뭐였지? 왜 애는 이걸 가져가서 잃어버렸다고 한 거지? 초록지붕집에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 그러고 보니 월요일 오후에 숄을 화장대 위에 잠시 걸쳐두었던 것 같아. 그때 브로치가 여기에 걸렸던 거군. 이를 어째? 마릴라는 브로치를 들고 동쪽 다락방으로 갔다. 애는 한참을 울었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마릴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앤 셜리, 방금 검은 레이스 숄에서 내 브로치를 찾았다. 이제 아침에 내게 했던 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니? 애는 힘없이 말했다. 제가 이실 짓고 할 때까지 방에 가둬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전 소풍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고백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새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가능한 재밌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까먹지 않으려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전 소풍을 못 가게 됐어요. 전부 헛수고였던 거죠. 마릴라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앤, 너도 참.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알았단다. 넌 날 속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널 의심부터 하고 말았구나. 물론 너가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고하는 건 옳지 않았어. 그건 나쁜 거야. 하지만 그건 역시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너가 나를 용서해주면 나도 너를 용서할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꾸나. 얼른 소풍 갈 준비를 해야지. 애는 자리에서 폴짝 일어났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그런데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니, 지금 겨우 2시야.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을 거고 차 마실 시간까지는 1시간이나 남았다. 가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어라. 깅엄 옷도 입고. 너의 소풍 바구니를 채워줄게. 집에 구워둔 과자가 많아. 그리고 제리더러 너를 소풍 장소까지 마차로 데려다 주라고 할게. 앤이 세면대로 손살같이 달려가며 외쳤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전 5분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울적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가 되게 해준데도 필요가 없어요. 그날 저녁, 애는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행복한 아이의 얼굴을 하고서는 초록지붕 집으로 들어왔다.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정말 감칠맛 나는 하루였어요. 감칠맛 나다는 용어도 오늘 처음 배웠고요. 메리 앨리스 벨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멋지죠? 정말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웠어요. 차를 마셨는데 황홀했어요. 하몬 앤드류 아저씨께서 빛나는 호수에서 배를 태워주셨어요. 6명이 한 배에 탔어요. 제인 앤드류는 물에 거의 빠질 뻔했지 뭐예요. 수련을 꺾으려고 몸을 숙였거든요. 앤드류 아저씨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물에 빠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게 저였다면 더 나았을 텐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건 낭만적이기도 하잖아요. 가슴 콩따기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고귀하다고나 할까요? 그날 밤 마릴라는 양말 꾸러미를 앞에 두고는 외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도 좋은 걸 배웠어요. 애니 고백한 일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웃을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다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은 제 잘못이에요. 그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애니 있는 한 우리 집에 조용할 날은 없을 것 같네요.